자, 오늘 경기는 일어나서 결과를 체크하신 분들은 토트넘이 비겼네. 야, 이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경기를 풀로 보신 분들은 오늘 토트넘이 비긴 게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토트넘이 후반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오늘 선수들이 후반전에는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게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날이에요. 토트넘이 뭐 잘 되는 날도 있겠지만 오늘은 안 되는 날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질 게임을 비겼다. 이거는 그래도 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트넘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강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센 팀이라기보단 쉽게 지지 않는 팀?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기가 그런 느낌의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번 시즌 전패였던 팀을 토트넘이 이기지 못한 건 아쉽지만 브라이튼전부터 보세요. 2골 따라잡는 경기, 이번 경기도 어쨌든 간 따라잡아서 승점 챙기는 거, 이런 1점 1점 꾸역꾸역 누적하는 게 저는 그래도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팀에게 이런 경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매 경기 선수들이 폼 좋을 수 없고 매 경기 감독의 전술이 딱딱 맞아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날이 분명 있기 마련인데 거기서 패배를 하느냐 무승부를 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오늘 저는 그래도 무승부 따라가서 한 거는 어쨌든 간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니다. 토트넘이 따라잡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좀 주도하는 양상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이제 그동안의 토트넘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또 내지는 경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원정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중원에서 경합하다가 역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하거나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보다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주도하는 양상에서 게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건 오늘 토트넘이 이 공격의 폭을 되게 넓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좌우를 엄청나게 넓게 쓰고 주로 이제 상대를 파고들 때는 측면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윙어 지원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쿠두스가 공 잡았을 때 2명이 지원을 해줍니다. 첫 번째 스펜스가 바깥으로 많이 돌아주고요. 베리발이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돌아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쿠두스한테 선택지가 2개 이상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런 윙어들의 퍼포먼스를 저는 좀 사이드 쪽에서 올려서 측면에서 크랙을 내서 거기서 변수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저는 핵심이 뭐라고 봤냐면 베리발 같은 선수,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건 여기서 공격 마무리가 안 돼도 어느 정도 복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풀백이 이렇게 돌았을 때 공격 마무리가 안 되면 사실 토트넘이 이 풀백이 돌아와야 되는 거리가 되게 길기 때문에 뭐 못 돌아와서 실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풀백의 체력 소모가 쫙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윙어들을 그렇게 지원했을 때 사실 결과값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토트넘이 전반전에 그래도 득점과 가까운 기회들을 몇 번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른쪽에서 오프사이드가 있었지만 쿠두스의 득점이 있었고 왼쪽에서도 히샬리송 우도기가 연계하면서 이제 우도기가 여기서 공을 아예 프리하게 잡았던 상황이 있죠. 사실 반대쪽에 쿠두스가 뛰어오고 있었는데 저는 우도기가 여기서 그냥 싸움을 시켜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정확하게 맞춰서 주기가 힘들고 그냥 싸움하는 식으로 좀 붙여봤다면 여기서 수비들과의 자책골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득점과 가까운 장면이 있었으면 결국 득점을 못했고 사실 토트넘이 오늘 이렇게 폭을 넓히고 뭐 로메로 같은 선수가 좌우로 빵빵 때려주면서 상대 수비를 왼쪽 오른쪽 흔들었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전반전 한정. 근데 후반전은 사실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후반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후반전은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저하,
지친 거 이런 것들이 거의 60분부터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토트넘의 1군 미드필더, 그러니까 핵심 미드필더는 벤탄쿠르, 팔리냐, 베리발 이렇게 3명을 감독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경기 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체력적인 부담이 오늘 좀 많이 느껴졌고, 토트넘이 센터백에서 앞쪽으로 공을 빼줄 때 그 공 받아야 되는 미드필더와 센터백의 간격이 너무 멀었죠. 그래서 울버햄튼이 압박 갔을 때 토트넘이 앞쪽으로 쉽게 못 나오고 계속해서 끊기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 결국에 간격이라는 건 뭐 감독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닌 이상 선수들의 체력 문제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토트넘이 후반전에는 체력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겪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이 체력적인 문제를 가짐과 동시에 이제 실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대0 상황에서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을 뭔가 체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 한 명씩 달아놓으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압박은. 근데 토트넘의 압박은 그냥 선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한 명씩 그냥 딸려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 공을 뺏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막 따라가는데 뭐 울버햄튼 선수들도 강등권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 프리미어 리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이 그렇게 체계 없는 압박을 한다고 하면은 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후반전에는 되게 줄줄이 소세지로 빠져나갔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체력 같은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많이 힘들죠. 셉셉이 없지. 그 다음에 메디슨 없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체력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A매치 기간 좀 이용해가지고 토트넘이 이 중원의 체력 관리를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시몬스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영입생들은 시간을 좀 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제로 깔아놓고 갈게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만 느껴진 그런 시몬스는 제가 봤을 때 간결성이 조금 부족했어요. 물론 개인 드리블로 카드 얻어내고 이런 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제가 느꼈던 건 시몬스가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터치가 길다고 느껴질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터치는 뭔가 창의성으로 되게 잘 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가 길어지면서 그 터치를 메꾸기 위해서 또 볼을 끌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뭐 한 명을 예쁘게 제쳤다. 그러면은 뭐 주변에 있는 동료한테 간결하게 밀어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 압박 수준에서는 뭐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면 사실 리오넬 메시가 아닌 이상 무한으로 제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을 제치고 두 명을 제치다 보면 거기서 터치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공을 가져가는 게 저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스 같은 선수가 드리블 해야 되는 상황은 필드 중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드 깊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위치에서는 드리블을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서 뭐 뺏겨도 뭐 공격이 잘 안 돼도 코너킥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깊은 위치에서 뺐기 때문에 뒤쪽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비 커버를 해줄 그런 타이밍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시몬스가 드리블을 칠 때 좀 아쉬웠던 건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드리블 치다가 공격 템포가 죽는 일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오케이, 뭐 공격 템포 죽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뺏겨버리면은 토트넘한테는 되게 위기가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 시몬스가 이렇게 공 캐리해줄 거를 생각해가지고 선수들이 몸을 다 이쪽으로 돌려놨는데 이런 데서 뺏기면은 완전히 또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저는 시몬스가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조금만 줄이고 간결하게 같이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스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약간은 급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랑 안정이 되면은 개선될 수 있으니 조금씩 그런 거를 고치면서 저점을 높인다면 저는 뭐 시몬스라는 선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텔은 저는 좋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어시스트 이후에 잠깐 뭐 공 뺏기고 이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간 텔이 오늘 경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경기도 그냥 한 명 제치고 바로 크로스를 넣었잖아요. 그런 리듬들을 저는 찾으면은 텔이 저는 과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에서도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그런 과감성이 충분히 있고 빠따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간결하게 가면 오히려 좋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왜 테리 그 크로스가 더 좋게 보였냐면 사실 오늘 토트넘 선수들이 크로스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크로스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박스 안에 넣어야 변수를 창출하는데 공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텔에 안쪽으로 넣어주는 그런 볼이 더 역체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팔리냐 킥이 와 너무 정교했어. 그러니까 팔리냐가 뭔가 이제 좀 약간은 투박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의외로 또 정교한 맛이 있네요. 거기서 슈팅보다는 약간 마무리 패스 같은 느낌으로 착 빈 코스 보면서 너무 잘 찼습니다. 딱 그 각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 바운드 되는 걸 잘 밀어 때렸고요. 팔리냐가 맨시티전에서도 득점했고 이번 경기 득점했고 리그컵에서도 득점했잖아요. 그래서 은근 골 잘 넣는 수미, 클러치 능력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쿠두스라는 선수 한번 얘기해보면 쿠두스가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영입이라는 거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찬성이고요. 아직까지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쿠두스는 뭔가 모든 공을 다 잡아놓고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왔을 때 다이렉트 패스 한 번씩 줄 수 있으면은 저는 쿠두스가 더욱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쿠두스가 분명히 볼을 지킬 능력도 있는 선수고 힘도 너무 좋고 탄력도 있고 1대1 능력도 너무 좋지만 쿠두스가 공 올 때 한 번씩 다이렉트 패스 주는 게 저는 쿠두스라는 선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쿠두스가 이렇게 점점 볼을 잡아놓고 한다는 걸 상대팀에서도 알면 경우의 수 하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또 대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쿠두스가 한 번씩 다이렉트 패스 주면서 수비한테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드리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지역에서는 좀 많이 쳐도 되는데 쿠두스가 어쩌다가 이제 중앙에서 전개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공을 끌고 가는 것보다 패스를 주면 빠른 타이밍이 생길 때가 훨씬 많잖아요. 어쨌든 사람보다는 공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중원으로 가끔 들어와서 역습 나갈 때 그때 한 번씩은 다이렉트 패스 섞어주면 훨씬 더 위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토트넘 스쿼드로는 엄청 만들어가는 축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어쨌든 간 그런 것들을 좀 좌우하는 게 저는 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벤탄쿠르, 팔리냐, 베리발 이렇게 1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사실 막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기대하고 쓰는 선수들보다는 경합이나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축구를 보려면 저는 그래도 뭐 메디슨이나 클루셉까지 같이 와줘야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저는 있는 스쿼드에서는 지금 짜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미드필더, 만들어가는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트피스 그냥 여러 개 연구하면서 지금 스쿼드에 맞게 어느 정도 운영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